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치는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민주주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호로서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고 민주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의 논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이 이제까지 사회를 개혁하고 선도하는 이념으로 삼은 것이 민주주의인데, 대체로 이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어서 대중의 삶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제도로서 보면 민주주의든 전제주의든 독재든 민중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권력의 견제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현실적 방법 하나인데, 개인의 자유 중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든 전제주의든 독재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박정희의 독재도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므로 그 시절이 좋았다고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일제시대에 누렸던 특권을 생각해서 일제시대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가 귀한 보물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런 사람에게도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하므로 민주적인 사람과 같은 한 표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인민들은 공산당이 중국의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독재자 푸틴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현재 82% 이상의 국민이 푸틴을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러시아 국민들은 그가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방식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외치는 민주주의에서 행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치는 민주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이 선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 민주적 선거 제도를 갖추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그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 분립의 제도를 갖추고,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과 분리된 사법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고, 결국 서구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인도 같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 제도를 성공시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이 정도의 성공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지식인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대다수 민중은 그들의 희생 덕에 별로 한 것 없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사용할 때에는 민주적 방식이 아닌 전제적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민주적인 사람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권력을 잡은 뒤에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진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자주 벌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박정희의 독재가 이렇게 해서 가능했죠. 일정 비율의 국민 지지만 얻으면 얼마든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나라에서 민주적 독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민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고도로 지적 성숙도를 갖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지적 성숙도를 갖추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원리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목표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 하나님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큰아들, 장나들 또는 유능한 아들, 무능한 아들 또는 효도하는 아들, 불효하는 아들이 범주로 나눠서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모두 똑같이 대하십니다. 누구를 독생자로 삼거나 어떤 민족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추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완성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방법이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실현이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의 자유와 민주화이고 사회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이고 문화적으로는 민주적 의식의 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문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 거짓과 위선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사회를 이끌도록 제도를 갖춘 곳에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비민주적인 생각을 제거합시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의 모두의 귀 속에 울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